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거 쇼킹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한덕수하고 최상목하고 얘들 한 세트죠. 최상목이 물러나면 한덕수가 물러나면 최상목이 들어오고 최상목이 있는 자리를 한덕수가 다시 찾아가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각종 특검 거부권 착착 사용하고 윤석열 잡아가두려고 할 때 못 잡아가두게 하고 또 윤석열을 경호하는 그 김성훈인가 뭔가 하는 놈 걔 못 잡아가게 하는 사람도 바로 이 최상목 한덕수입니다. 마치 콤비 같아요. 우리는 이들을 내란대행이라고 부르죠. 바톤 터치해가면서 내란대행했던 것이 한덕수와 최상목입니다. 근데 요 인간들이요 요즘 좀 이상해요. 오늘 미국에서 최상목이가 한덕수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현재 최상목은 G20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가가지고 외국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간담회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이 이어지게 되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한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어지게 되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얘기인데 질문이 그거였어.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언질 받은 거 있느냐? 그런데 뜬금없이 신인도가 추락한다. 사실상 한덕수를 공개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러지? 얘들 같은 편 아니야? 서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찢고 뽑고 다 했던 놈들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얘들 왜 이러죠? 자, 이 기사가 나오기 직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덕수가 오는 3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게 아마 수요일 정도일 거예요. 총리직을 사퇴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대선에 불출마할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 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 심지어 출마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도 했답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4명의 후보들이 전부 다 한덕수하고의 단일화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출마 안 할 수도 없다. 아니 진짜 웃기는 놈 아니야. 아니 지가 진작에 대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거론하지 말라 라고 했으면 얘들이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지가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안 할 수 없게 됐어 요딴 소리를 한다는 거 이 정말 야비한 놈 아닙니까? 전형적으로 한덕수의 그 검사 출신도 아닌데 하는 짓이 한동훈하고 참 닮아있죠. 비열합니다. 자기가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요라고 있단 말이야. 거참네. 사실상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인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보도들이 오늘 연이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덕수가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약간 갸우뚱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한덕수라는 사람 국힘당에 있는 대선 주자들과 함께 토론이라도 한번 해보면 바로 작살날 사람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임기응변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죠. 그런데 대선에 나가게 되면 돈을 많이 깨먹을 텐데 그렇다고 지가 당선될 상황도 아니잖아. 당선은 무슨 하늘이 100조가리가 나더라도 당선은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덕수의 뒤를 밀어주고 있는 것은 김건희와 조선일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둘은
이른바 패전 처리용으로 한덕수가 필요한 겁니다. 패전 처리용. 그런데 패전 처리용으로 한덕수만큼 유용한 사람이 없는 걸로 보이는 거지. 아무리 패전 처리용이라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막을 수 있는 패전은 확실히 돼 있으나 더 이상 점수 주지는 않는 수준에서 틀어 막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한덕수가 뭐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덕수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므로써 국힘당의 이 대선 경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있는 국힘당 대선 경선에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일종의 소모품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대선에 나갈 것이다. 저로서는 좀 갸우뚱해요. 하지만 모든 언론들이 마치 이 경마를 하듯이, 경마를 보도하듯이 이렇게 한덕수가 출마 임박했다는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내일 모레 대보면 알겠지. 아무튼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최상목 쪽에서도 뭔가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얘가 총리면은 얘가 출마를 하게 되면 다음 타자가 누구야? 최상목이죠. 결국에 최상목하고 한덕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권한 대행을 하는 겁니다. 한덕수가 출마하려고 국무총리직을 사퇴하게 되면 다음 차례는 최상목입니다. 자, 이 최상목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또 권한 대행을 하는 거야? 참네. 근데 앞으로 최상목 권한 대행 해가지고 뭐 될까?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자가 묻는 겁니다. 한덕수 출마한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질 같은 거 받은 적 있나요? 그러자 최상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기를 바란다. 정치 리스크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치적 리스크 더 버티기 어렵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져야 한다.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낮아져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두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출마하라는 말로 보이나요? 출마하지 말라는 말로 보이나요? 모든 언론은 이 최상목의 이 발언을 두고 출마하지 말라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출마하지 말라는 의도, 출마하면은 너 별로 안 좋아, 너 때문에 대한민국 골 때려진다? 이런 식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출마하게 되면은 또 권한대행으로 최상목이가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대외 신인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자,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쭉 이어서 와야 되는데 안 그래도 탄핵당했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선에 출마한다고, 한번 탄핵당했던 놈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가는 바람에 또 넘버 3가 권한대행이 됐다.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 뭐 한국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는 건 뭐 확실합니다. 바로 그 점을 최상목이가 꼭 집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야 이거? 최상목이나 한덕수나 한편 아니야? 얘 갑자기 왜 이래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최상목이 그 권한대행을 하고, 자, 나중에 한덕수가 복귀를 하죠. 한덕수가 총리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최상목을 되게 질책했다는 얘기가 솔솔 들리고 있었습니다. 뭐 최상목이 한 몇 가지 일을 두고 한덕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또는 최상목이 한덕수가 탄핵당해서 쫓겨난 그 직후에
엄청 좀 거드름을 피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을 두고 한덕수가 꽤 괘씸해했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복귀하니까 제일 먼저 한덕수로부터 찐빠를 먹었다는 거예요. 특히 한덕수와 최상목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선후배죠. 그러니까 이런 면박 질책 가능했을 거고 그 수위가 생각보다 높았을 걸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상목이 빈정상했다는 거야. 더군다나 이 최상목은 한덕수 출마설과 관련해서 정보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덕수가 물러나면은 제일 똥 밟는 거는 최상목이죠. 최상목이 이제 권한대행할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만만치 않거든.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옷가마 타고로 나가는 거잖아. 근데 얘는 설거지를 해야 돼. 그러면은 예의상으로라도 야 상목아 내가 출마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뭐 너 내 뒤를 좀 이어줄 수 있겠냐? 요렇게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조차도 안 했다는 거야. 정보에서 소외됐다는 거예요. 질책당해서 빈정상했는데 정보에서도 소외당했다? 야, 최상목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하죠. 이런 감정적인 골이 좀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바로 확 찔러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상목의 입장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권한대행한 기간만 살펴보자면 최상목이 길죠. 더 깁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한 시간보다 최상목이 권한대행한 시간이 훨씬 많아요. 덕분에 민주당으로부터 표적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공격을 당한 사례도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작살났죠. 국민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최상목이 지금이라도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탄핵을 당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어째 정상적인 퇴임을 하더라도 얘는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 당장 최상목 같은 경우는 고소 고발도 당해 있습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 마은혁 재판관 이 임명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는데도 미뤘죠. 이것이 직무유기이다 혹은 직권남용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고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제부터 얘는 작살 나는 거지 뭐.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국정과제가 상당히 곤란한 거, 아주 엄중한 게 많아요. 그 엄중한 것들을 모두 최상목이가 덤탱이를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제일 급한 것은 추경이죠. 지금 10조가 넘는 추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추경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면 추경 다시 해도 돼. 근데 이제 와가지고 추경안을 뒤늦게 제출했다? 솔직히 앞으로 욕먹을 일만 남은 거예요.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아니 1월, 2월에도 추경하라고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경 안 받아줬잖아요. 뻣뻣이 뒤로 미루고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아이고 잘한다 하겠습니까? 게다가 한 달 뒤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누가 최상목이 싼 추경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앞으로 정말 작살나기 힘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 협상이죠. 이 대미 협상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최상목이가 다 덤탱이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지가 일것 어느 정도 일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최상목이는 알맹이만 쏙 빼먹고 뒤처리는 한덕수가 최상목한테 다 떠넘기는 덤탱이를 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맹이만 빼먹고 도망가는 한덕수, 최상목은 뒤에 남아서 설거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권한대행이 다시 되게 되면은 다음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은 최상목은 부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돼버려요.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돼서 내각의 임명 또는 내각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제청 절차를 하고 가야 됩니다. 상당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최상목이가 그동안 저질러 놓은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작사를 내겠지. 경우에 따라서는 야 최상목 이거 너 나가기 전에 탄핵 한번 당하고 가. 그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안을 수밖에 없죠. 결국에 덤탱이는 누가 쓴다? 최상목이 쓰는 거야. 한덕수는 꽃가마 태워져 가지고 나가는 거고 한덕수가 당선이야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대선 기간 동안 엄청 떠받들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최상목 입장에서는 열 받을 만하죠. 안 그래도 한덕수가 복귀해서 하자마자 맨 처음 최상목이를 그렇게 졸라게 깠다는데 이래저래 빈정상한 최상목 입장에서는 한덕수의 출마가 탐탁치가 않죠. 그러니 그동안 맺혔던 거를 팍 기자들 앞에서 펼친 겁니다. 최상목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대외 신인도가 낮아진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 바로 그 자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보고 기사 쓰라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죠. 엄청 쇼킹한 얘기였던 겁니다. 문제는 한덕수야. 그래서 얘는 이 와중에 끝까지 출마를 강행할 것인가. 심지어 후배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한덕수는 출마를 강행할 것인가. 이 점이겠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가 저는 아직도 출마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힘당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한덕수가 깜냥이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리고 지난 탄핵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한덕수가 대선 본선에서 만났다고 일단 상상을 해보죠. 당장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너 내란 때 뭐 했니? 너 왜 내란을 못 막았니? 라고 비판을 받겠죠. 그리고 왜 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어? 라는 지적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너 왜 하지 말라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명백하다고 나온 바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의 개헌 문제가 다시 대선 본선의 메인 쟁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죠, 당연히. 일단 한덕수가 최상목 때문에 불출마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한덕수는 지금 국힘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힘당의 후보로 당선될 거로
예측되는 사람이 홍준표와 한동훈이래. 근데 홍준표도 한동훈도 한덕수와 단일화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단일화 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단일화 테이블이 열리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피하려고 들 겁니다. 며칠만 버티면 되거든요. 5월 11일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 문제, 단일화 협상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 한덕수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김문수가 되면은 뭐 모르겠어. 근데 현재로서는 김문수가 3위로 쳐져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과연 한덕수는 출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 한덕수는 누가 국힘당 후보가 되는지를 보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라도 29일은 지나야 되겠죠. 국힘당의 2차 경선 결론이 나온 게 29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 그러면 그때쯤이나 결론 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최종 후보가 나온 다음에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만약에 최종 후보가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또는 안철수나 뭐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글쎄 한덕수는 출마를 아예 생각조차 하기 어려울 거예요. 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불행한 것은 어떻게 이깟 놈이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아닙니까? 중국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중국에 마늘을 팔아넘긴 자, 우리나라 마늘 농가를 다 팔아먹은 놈이 한덕수잖아요. 미국에 우리나라 이 제약 보험 재정을 팔아먹으려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 대권을 꿈을 꾼다. 돌아도 많이 돈 거죠. 그리고 한덕수 부인은 김건희 뺨치는 무속 아닌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무속이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국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만으로도 참 지긋지긋한데 아유. 자,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운운하고 있는 국힘당, 얘네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아니 정신 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들한테는 정당 해산만이 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